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그 공개 세미나 이제 제가 3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마 예고편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오늘 제가 하게 되는 이 강의의 주제는요. 신년 맞이 재무 컨설팅이에요. 웬 생뚱맞게 재무 컨설팅이냐.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새해 우리 인사 어떻게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예, 중국어로는 뭐였죠? 중국어로는 신년콰일런가요? 예. 그럼 뭐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갑자기 외국어를 하려고 했더니만.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복 많이 받으세요예요. 근데 이 복이 이제 뭐니 뭐니 해도 돈복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적으로 일단 저희가 그게 안정돼 있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돈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우선 재무 컨설팅의 이름으로 제가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2021년 여러분 행복하소 소해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올해가 소해해죠. 소해입니다. 소해인데 우리가 그 새해가 되시면 여러분 모두 저거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점을 보시잖아요. 새해 운수. 예, 올해는 어떨까? 이런 운수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 운수도 물론 보시지만 새해가 되면 꼭 보시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1. 이게 서울대 교수님이 매년 이제 내시는 책이신데 이게 실제로 저는 이분이 이 책을 처음 내는 그거를 온라인으로 들었어요. 작년 10월에 벌써 발표를 했었거든요. 되게 빨리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그 강의 앞에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려서 여러분이 또 새해 또 어떤 트렌드나 어떤 용어들이 또 유행을 할까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코로나 과연 종식이 가능한가? 이제 이게 작년 10월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이 될 것 같으신가요? 네, 당연히 되겠죠. 되긴 되겠죠.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종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식의 지금 이제 그 예언가나 유명한 인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어떤 분은 백신이 나오더라도 우리 이제 백신 나왔죠. 다음 달부터 백신 맞죠. 이제 우리나라도 2월 달부터. 근데 백신이 나오더라도 전염병 대유행은 종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코로나19 완전한 종식은 불가능하다. 예. 아까 이제 엑스트라 표현하신 분도 계시는데 완전한 종식은 불가능할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화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빌 게이츠 같은 분은 수백만이 더 사망을 할 것이다. 앞으로 많이 죽는 거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21년 올해 말에는 종식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꼭 이게 종식이 된다 안 된다도 뭐 맞추고 안 맞추고 중요한 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이 지금 상황은 이게 위태로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거를 잘 극복해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트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렌드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책에서 계속 나왔던 트렌드가 이미 이게 2007년부터 쭉 지금 이런 용어들이 나왔었어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2018년도에 나왔던 이 글자입니다. 워라밸과 같이 있는 가성비 이런 걸 같이 있는 언택트. 예, 제가 저기 맨 처음 강의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과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언택이 만들어진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택 문화는 이미 그 전부터 있었고요. 그게 예견돼 있었고요. 단지 속도가 빨리 안 갔던 것뿐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바이러스가 바꾼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방향을 튼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속도가 빨라진 거다. 예. 그거를 이 책 저자께서도 그걸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강한 트렌드가 더 빨라질 거고요. 약한 트렌드는 그냥 소멸해 버릴 거다. 그래서 이번 올해 그 트레이드 키워드라고 할까요? 그걸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왜 이 캔인가? 올해가 소의 해니까. 그래서 카우보이도 물론 있지만 또 하나는 백신의 이 VACA라는 이 어원이요. 소를 뜻한다고 합니다. 소를 뜻한다고 한대요. 네. 올해 소의 해에 이제 백신 드디어 우리가 맞죠. 전 세계 이제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는데 그런 또 연관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날뛰고 있는 소같이 날뛰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빨리 능숙하게 카우보이처럼 극복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합니다. 단어들은 제가 이 책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그 키워드 위주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이노믹스예요. 부이노믹스는 바이러스의 이코노믹스를 플러스시킨 거죠. 즉 바이러스 이후에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K자로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 즉 잘 사는 사람은 잘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양극화되는 형태로 갈 것이다. 잘 되는 사업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사업은 갈 것이다. 그런 식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있지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각각의 그 업종에 따라서 모양들이 다 다를 것이다. 어떤 거는 V자형, 어떤 건 U자형, W자형, S자형, 역 V자형도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지금까지 꾹 참고 있잖아요. 저희 지금 여행도 못 가고 비행기 타고 중국도 못 가고 막 사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사 먹고 이러고 있고 있는 이 부분을 분명히 보복 소비가 출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이 들어오고 이게 풀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경제가 다시 좋아지긴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 레이어드 홈입니다. 이 레이어드는 이제 층을 얘기하는데요. 층.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그 온라인 수업을 받거나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집이 단순한 그냥 쉬는 역할이 아니라 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바뀔 것이다. 뭐 이건 다 예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홈트라든지 집에서 이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사무실화 돼 있다든지.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동네 안에서 그 마케팅들도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깝게 걸어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도 되게 커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자본주의 퀴즈. 예. 이게 뭐냐면요. 그 자본주의가 이미 만연해 있는 세대에서 태어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이 자본주의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자본의 그 소비 욕망이 되게 솔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만의 소비 트렌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소비를 가지고 자기를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플렉스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플렉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한번 잘 들어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플렉스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명품 가방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실은 이제 뭐 지금 여행 못 가지만 젊은 친구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돈을 알아봤자 열심히 모아가지고 여행을 간 다음에 그 여행을 SNS에다 막 찍어가지고 올려요. 그게 일종의 플렉스죠. 예, 그런 게 플렉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었던 명품 가방을 사고 그 찍어서 SNS에 올려요. 예, 그런 게 일종의 플렉스라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비로서 자기 자아를 표현하고 싶은 욕망. 예, 그런 쪽에 이제 그 용어고요. 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젠 그 막연히 그냥 이게 취업해서 돈 벌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금융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취업을 하기도 전부터 벌써 금융 공부를 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까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파이어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부터 나온 용어긴 한데 뭐냐면 40대가 되기 전에 나는 평생 살 돈을 다 벌 거야. 열심히 일해가지고. 40대가 되면 나는 은퇴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 거야. 이제 이 개념이 파이어족이거든요. 예. 난 스스로 파이어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를 하겠다는 거죠. 스스로 빨리. 예. 그러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열심히 경제 공부, 금융 공부 해가지고 예. 돈을 빨리 모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세대는 저희는 돈을 밝히면 안 된다는 세대였잖아요. 너무 그 돈을 밝히면 좀 약간 천하게 봤잖아요, 사람들. 돈은 따라오는 거지. 내가 뭐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자본주의 퀴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게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침없는 피보팅. 피보팅이 뭐냐면요. 농구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농구하다 갑자기 방향을 팍 바꾸는 거 있죠. 이렇게 공 바꾸면서. 예,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거 피봇이라고 합니다. 그 거침없는 피보팅. 이 뭐냐면요. 거기 한번 보시면 사진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핵심 역량 피보팅은요. 사실 지금 제일 유명한 배민 있죠. 배민. 배달의 민족 우리 지금 제일 잘 나가죠. 음식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그 배민이 원래부터 그 배달하던 그게 아니었대요. 원래는 온라인 전화번호부 앱이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부 앱이 예, 이렇게 배달부로 바꾼 거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클럭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게 안마하는 거 까마고 붙이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이 회사가 원래 그 안마기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운동 보조기구를 만드는 회사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줄에 있는 거 보시면은요. 요즘같이 해외여행 못 가는데 비행기의 여객선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비워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객선의 의자를 다 치워버리고 여객선에까지도 지금 화물을 실어서 예, 한 번 비행기가 떴을 때 많은 양의 그 물건이 갈 수 있도록 예, 예,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업종이나 핵심 역량이나 하드웨어나 타깃을 빨리빨리 바꿔나가는 이런 부분은 이제 피보팅이라고 버티고는 피보팅이 이루어지는 업체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롤코 라이프입니다. 롤코는 롤러코스터의 약자예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아시죠? 운동이란다. 그 유원지에 가시면 롤러코스터. 이게 뭐냐면요. 롤러코스터 여러분 가시면은 어떻게 해요? 줄 서죠. 그리고 타시죠. 그 다음에 내리시죠. 요세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냐면 줄 쓸 때 놀이동산 가셔갖고 어디에 줄을 많이 쓰세요? 사람 없는 쪽에 줄을 쓰시나요? 사람 긴 쪽에 줄을 쓰시나요? 대부분 긴 쪽으로 가죠. 왜 그렇죠? 긴 쪽은 분명히 재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하죠, 그거는. 식당을 가도 줄 긴 쪽에 손이 많은 쪽에 가죠.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게 맛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줄 서기부터 사람 많은 쪽으로 남들이 타면 나도 타야 돼. 예. 그 심리가 이제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타면은요. 일단 타면은 그 쾌감이 예측 불허의 속도감으로 느껴지는 그런 쾌감을 원하는 거죠. 기대 이상의 쾌감을 원하는 그런 쾌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분인 것 같아요. 딱 내리면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다음 또 줄긴 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빨리 더 줄 서야지 그 다음 거 탈 거 아니겠어요. 예.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요즘 또 젊은 트렌드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일일 일강, 가수 비가 얘기했던 일일 일강이라든지 400번을 저어야 달고나 만든다. 예. 이런 거라든지. 예. 이렇게 남들이 하면 나도 해. 그냥 막 달고나 만드는 거 엄청나게 그 SNS에 많이 떴었죠. 근데 지금 잠잠하죠 또. 바로 또 다음 걸 갈아탑니다. 바로바로 갈아타죠. 예. 이런 트렌드가 또 있습니다. 이걸 롤코 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하운 이거는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도 운동 많이 하시죠? 그 건강을 위해서 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요. 사실은 요즘 또 그 전부터 이 바이러스가 오기 전부터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어요. 예, 이게 액티비티라고 하죠, 액티비티. 근데 액티비티를 해서 SNS에 올리는 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거기에 나름대로의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나 오늘은 몇 킬로미터 뛰었어요. 오늘은 얼마나 많은 양을 걸었어요. 혹은 오늘은 몇 시간을 운동을 했어요. 이런 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더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그 배지 같은 게 있죠. 배지 같은 거. 예. 동호회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어플이나 이런 걸로 모아가지고요. 얼마 이상을 하면은 어떤 그 훈장 주듯이 상장 주듯이 이런 그 배지를 줘요. 예. 이게 이제 성취적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인증, 나 운동했어요 하는 인증. 두 번째는 그다음에 기록. 세 번째는 성취. 예,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하루 운동. 예, 저 사진도 어느 순간 이루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다음에 N차 신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상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상 구매하고 싶은 게 이건 몇 년부터 있었죠. 근데 이건 N차 신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중고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고 거래. 예. 명품은요. 설사 내가 이제 질려서 다시 되팔더라도 그 사는 사람은 다시 명품이죠, 그게. 예. 새로 샀다고 해서 그게 고물은 아닌 거죠. 중고 거래를 기꺼이 하면서 그거를 신상처럼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유엔 너그럽고 실증은 빠르다라는 거죠. 예, 공유엔 너그럽다는. 그래서 혹시 당근마켓 쓰시는 분 많으시죠? 당근마켓 안 써보신 분 없으시죠? 예, 당근마켓. 저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 특히나 당근마켓이 많이 팔린대요. 왜 그럴까요? 예, 요즘은 집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제 파시는 것도 있고요. 버리긴 아까우니까. 또 거기에는 어떤 또 마인드가 들어있냐면은 환경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버려지면 환경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는 환경이 필수인 시대잖아요. 그걸 필환경 시대라 그러거든요. 필환경 시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재활용 쪽에 좋은 뜻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정판 같은 경우, 명품 같은 경우에는 새로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예, 이런 건 오히려 중고거래밖에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얼마 전에 그 백화점 명품 중에서 중고가 신상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정리열풍, 아까 말씀드린 집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집에 쌓인 물건들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 예, 이런 것이 유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X 유니버스는요, 그 고객의 경험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그 고객들이 기꺼이 자기의 경험을 회사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경험들이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새로운 세상 세계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용어로 CX 유니버스라는 용어를 쓴대요. 요 영어는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링 게임입니다. 레이블링 게임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사태가 좀 미래가 좀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근데 요런 시대에서 이제 요즘의 젊은 트렌드들은 이런 행동들을 한대요. 뭐냐면 자기가 어떤 타입에 속하는지를 계량화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MBTI 자기 성격 측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다라는 걸 계량화한 다음에 거기에 같은 그걸 갖고 있는 연예인들하고 자기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성향에 맞는 여행 상품이라든지 그 성향에 맞는 어떤 다른 무슨 어떤 상품이라든지 거기에 자기를 맞춰 들어가면서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제가 여행 상품을 기획하시는 회사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실제로 저렇게 MBTI 유형별 무슨 부산 여행 뭐 이런 걸 기획을 하시더라고요. 예, 되게 더 이게 세밀해지는 거죠.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더 세밀화된 고객 만족 이제 이런 개념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 페르소나라는 용어는 사실 작년에 나왔던 용어거든요. 페르소나는 이제 가면입니다. 가면 무대에 갔을 때 쓰는 그 가면인데 이 얘기는 또 자기가 만약에 MBTI에서 어떤 뭐다라고 했다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이런 스타일, 하지만 여행 갈 때는 이런 스타일, 놀 때는 이런 스타일, 먹을 때는 이런 스타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기를 이제 그 자기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 형태로 페르소나, 멀티 페르소나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정해 가는 그런 자기 의미 회복의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한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휴먼 터치가 나옵니다. 뭐냐면 언택이나 이런 기술은 분명히 IT 기술로서 다소 딱딱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만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손길을 지금 기술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언택 기술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기술은 최대한 인간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백종원의 요리도 지금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지금 요리쇼를 방송을 만들잖아요. 예, 아마도 이런 요리는 아마 중국에도 곧 생길 겁니다. 분명히 중국에도 거의 비슷한 방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도 이런 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도구는 언택의 도구지만 실제 내용은 인간적으로 이런 식의 흐름, 휴먼 터치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 많은 단어이긴 한데요. 10가지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살짝 읊어볼게요. 부이노믹스, 레이어드 홈, 자본주의 퀴즈, 거침없는 피보팀, 롤코 라이프, 오화운, 엔차 신상, CX 유니버스, 레이블링 게임, 휴먼 터치. 예.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기억에 남으시는 부분들 한번 좀 한두 개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생활에도 한번 연관시켜 보시면 어떨까 올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트렌드 코리아를 봤다라면 저는 머니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예, 제가 새해 돈복 많이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 그 머니 트렌드를 한번 보면은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지난해 말씀드린 잘 산다는 것은 결국 균형 잡힌 삶일 텐데 그거를 하나의 집으로 가정한다라면 집을 이루는 기둥은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시간적인 건강, 관계적인 건강이란 네 개의 기둥이 필요하실 건데요. 그 네 개의 기둥을 이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밑에 기단석 이게 뭐냐면 바로 재정적인 건강이죠. 재정적인 건강이니까 근사하게 보이지만 딱 한 글자로 돈이죠, 돈. 돈. 네, 돈입니다. 돈이
뒷받침이 안 되면 행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자본주의 퀴즈의 그 친구들처럼 우리도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좀 정초부터 대놓고 제가 돈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인생에 얼마의 돈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얼마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예, 그쵸. 얼마 전에 우리 김영석 박사님께서도 이런 강의 하셨었죠. 예. 한번 생각해 보죠. 1억. 예. 1억 정도면 되겠다. 나는 5억 있어야 된다. 어차피 뭐, 이게 지금 화면 끄신 분도 계시고, 뭐, 잘 안 보십니다. 그냥 자기가 한번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5억. 나는 10억이다. 10억은 있어야지. 10억은. 아니야. 10억 이양 뭐 갖는 게 크게 갖자. 100억. 100억. 혹시 100억 있으세요, 100억? 나는 인생에서 100억은 있어야 된다고 본다. 김필선님 역시 파이팅입니다. 예, 예. 자, 150억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답하냐면요. 이렇게 답하시죠. 많이. 예, 이렇게 답하시는 분 많죠. 제가 무례하지만 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1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쩌면은 좀 개념이 좀 부족할 수 있을 수도 같고요. 돈 개념에서. 예. 그다음에 만이라고 답하신 분은 좀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좀 죄송해요. 좀 무리한 표현이라는 말씀 미리 양해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실제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평생을 벌어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내가 쓰고 있는지 이런 감이 생각보다 없어요. 1억만 넘어가면 별로 감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이라고 답하신 분들은 그냥 생각하기가 싫어. 생각하기가 싫어. 그래서 그냥 마냥 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물음표로 끝나서 결국에는 숫자가 아직 정해진 게 아니죠. 예, 끝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를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2018년도 데이터고요. 죄송스럽게도 제가 이 남성 기준으로 데이터를 올렸어요. 좀 여성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파트너 나이랑 비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성 중에 평균적으로 27.1세에 첫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18년도 기준이에요. 지금 더 늦어졌을 겁니다, 아마. 더 경기가 어려워졌으니까. 그리고 32세에 결혼을 한대요. 평균적으로. 32세에.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집도 사야 되고, 없으면 전세도 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월세라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심지어 융자는 내서라도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돈이 많이 들면서 좀 이게 마이너스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가 이제 이때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요. 46.7세가 되시면 이제 보통 분들이 자기의 돈벌이에 가장 피크를 친대요. 예. 그러면 46.7세쯤 되면은 보통 이쯤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이제 아파트 큰 평으로 이사를 가시죠. 30평에 계시다가 40평에 가시든지 20평에 계신 분은 30평을 가시든지. 그리고 이쯤 되면 자녀들이 이제 슬슬 대학을 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학비도 많이 들고 이런 시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55세는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하시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갑자기 바닥을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저 기대 수명이에요. 기대 수명. 실제 돌아가신 그게 아니고요. 기대 수명입니다. 80세 정도에 돌아가신다고 기대를 하고 계세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는 55세 은퇴를 하셔서 80세까지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25년 사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100세 인생이라 그러죠. 어쨌든 기대 수명이고요. 저희가 막상 죽어보면 이런 죄송합니다. 표현 이상한데 저희가 막상 살아보면 아마 저희 세대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100세까지 아마 사실 것 같아요. 저희 어린 세대들은 뭐 100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그래프를 제가 조금 더 비교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그 그래프를 그 수입과 지출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지금 이게 까만색 그래프가 선이 수입이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지출입니다. 아까 이제 직장 생활을 27세에 시작을 해서 32세 결혼을 했을 때 이때 이제 반곡점이 생기는 거죠. 이때 갑자기 지출이 팍 늘어납니다.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시잖아요. 빚을 열심히 갚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갚아요. 갚아서 46세에 돼서 피크를 치긴 하지만 예, 아직까지 이 빚을 다 갚을까 말까 하는 단계가 되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자녀가 출가를 하고 네, 그런 단계인데 55세에 저는 은퇴를 하게 되죠. 꺾이죠. 여기서 꺾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이제 뭐 이직을 한다거나 일용직을 구한다거나 혹은 뭐 약간의 자영업을 하시면서 한 65세 정도까지 좀 어떻게 수입을 만들어 가시다가 65세 이후부터는 거의 수입이 제로에 가깝게 되시고 하지만 계속 이어지죠. 나이가 90세까지 안 꺾이기 전에 0이 안 갔잖아요. 지금 0을 안 갔잖아요. 되게 사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C, D는 플러스인 상태이긴 한데 A, B는 마이너스 상태인 상황이죠. 이게 실제로 이 A, B 마이너스 상태가 C, D보다 훨씬 넓이가 커서 결국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계시는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아직은 내가 지금 지출 상황이 마이너스 빚은 나는 없어 그래도 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이대로 계속 사시다가는 마이너스가 돼서 분명히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통계청에 정말 나온 자료이고요. 근데 이 내용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 직장인은 아니실 수 있지만 자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직장인들이 이제 오해라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월급이 계속 나오겠지 뭐 지금까지 받아왔으니까 그것도 늘면서 매년 월급이 늘면서 계속 돈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실제는 어때요? 반드시 월급은 길어야 55세 이후엔 바닥을 친다는 거죠. 절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수익의 절벽. 예. 이게 이제 그만두면 그 순간 수익이 제로가 되는 그런 우리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사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자영업은 안 그럴까요? 자영업도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가게 문을 못 여는 순간 수입이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쳤다거나 예, 그래서 가게 문을 못 연다거나 혹은 이런 지금 팬데믹 사태가 와가지고 우리 지금 헬스장 하시는 분들 데모하시잖아요. 가게를 이게 어떤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그러면 수익이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수익 절벽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는 수익 그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임시 수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용어상으로 임시 수입. 우리는 임시 수입의 구조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로 느껴보시라고 제가 한 직장의 진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집중해서 봐보세요. 이분은 그 초봉이 2천만 원으로 입사를 하셨대요. 그 다음에 은퇴하실 때 연봉이 8천까지 올랐대요. 아, 이건 정말 그래프 쫙 올라가는 그래프죠. 예, 그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 직장 생활 22년 만에 46세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 22년 동안 돈을 얼마로 번 걸까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평균 연봉이 5천이 되고요. 22년간 일을 하신 거기 때문에 11억을 버신 거예요, 이분이. 야, 11억? 생각보다 나 많이 벌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남아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적금 붓고 먹고 남아있는 돈을 모두 끌어내갖고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억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 20년 동안 얼마를 쓰신 거죠? 7억을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연으로 나눠보자고요. 그러면 1년에 3,2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3,200만 원. 그다음에 월 250만 원을 쓰신 거예요. 평균적으로요. 그리고 하루에 9만 원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 여러분이 만약 가계부를 꼼꼼히 쓰시는 분이시라면 이거 그냥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솔직히 요즘 가계부 쓰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 나는 가계부 쓴다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쓰고 있다. 그러세요? 그럼 어떠세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저는 다르신가요? 비슷하다면 동그라미, 저는 아닌 것 같다면 X. 비슷하세요? 그러시네요.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를 사실은 제가 재무 컨설팅을 말씀드린 취지는 바로 요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한번 소비나 수익의 밸런스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어떨까? 오히려 직장인들이 하기 쉽습니다. 이 계산하기가. 내가 직장 생활 몇 년을 했는데 맨 처음에 얼마를 받았고 지금 얼마를 받고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받았을 거고 지금 내가 몇 년간 일한 걸 나눠보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인 거 보니까
이렇게 썼구나, 내가 써나가고 있구나. 그만 계산이 어느 정도 어림잡고 나오죠. 예. 근데 이 수치가요, 제가 다른 경제 재테크 책들에 비교해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예, 비슷해요. 네, 다 200에서 300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0, 300. 근데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풍요롭게 사는 그 금액은 아니죠. 저스트하게, 예, 저스트하게 살아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은요, 봅시다. 46세에 은퇴를 했는데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죠? 100세 인생이니까 50년을 더 살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50년을 더 사신다면 얼마가 필요하죠? 계산해 보면 16억이 필요합니다. 16억. 대략 20억이라는 얘기죠. 제가 아까 질문 던졌던 저희가 살아가는데 얼마가 필요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인생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한 50세 정도 사신 입장에서 50대 안팎으로 사신 입장에서 노후 대책으로 필요한 돈이 20억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가 이게 제 나름대로 분석한 제 잣대고요. 실제로 다른 경제학 책들이라든지 재테크 책들을 바라봐도 찾아보셔도 보통 이 정도 금액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많이 얘기하는 한 30억 정도? 네, 보통은 20억 정도를 말씀을 하세요. 20억이 우리의 노후 대책의 어떻게 보면 타겟 금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을 벌어놔야 아까 파이어 족처럼 은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 이제 자산이 20억 있어. 그러면 이제 은퇴할 수 있는 거죠. 마음 놓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친구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직접 은퇴했잖아요. 시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이미 은퇴를 했지만 만약에 20억을 벌려고 했다라면은요. 은퇴를 안 하고요. 어떻게든지 버텨서 2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그 돈을 모아야만 16억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년이면 이 친구는 70세까지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월급쟁이 그 직업 하나 갖고는 절대로 숙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 모든 올인을 하고 사시고 계시죠. 그런 분들 많으시죠. 나 직장이 있으니까 이 일만 열심히 하시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거기에 좀 경각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오른쪽에 사진 붙어 계시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저입니다. 제 데이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합니다. 예. 뭐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매달 200만 원 저축하신다. 계시나요? 200만 원 이상 난 저축하신다. 100만 원 저축하신다. 없으시나요? 다들 없으십니다. 어렵죠. 사실 어려워요. 예, 100만 원 정도도 사실 어렵습니다. 분명히 인정하고요. 어려운데 200만 원이 우리 지금 한 10년 전 데이터에 200만 원이 일반적인 저축에 그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대요. 한 가구에. 근데 이분들이 200만 원 갖고 1억을 만들려면 4년이 필요하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는 훨씬 비싸지만 한 3억 정도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는 지방에는 살 수는 있거든요. 3억 정도면은 그 3억을 만들려면 12년의 소요가 되죠. 예. 실제로 저도 직장 생활 10년 넘게 해서 간신히 아파트 장만을 했었거든요. 예. 실제로 이러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연봉을 더 올리려고 열심히 어떻게 나의 적을 만들어야 되나? 그다음에 지금 있는 돈이라도 어떻게 잘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갖고 잘 재테크를 하고 저축을 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실 거예요. 예, 그것도 분명히 답은 답입니다. 예, 답은 답인데 이것도 완벽한 답은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20억이란 답을 알고 나니까 20억의 어떤 타겟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내 종잣돈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2억 있다고 쳐요. 1억, 2억을 가지고 20억을 만든다? 재테크를 해가지고 쉽지 않겠죠. 예, 쉽지 않겠죠. 예. 근데 이런 이제 약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기업이나 정부가요. 기업은 매출이 감소가 되고요. 정부는 소비를 안 하면 세수가 줄죠. 예. 세수가 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렌드가 바뀌어져 있죠.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렌트 개념이요.
렌트 그러면 이제는 다들 아시죠? 렌트나 리스 이런 거 다 이제는 아시죠?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자동차. 자동차 한 대에 보통 최소 2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대로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리스에서 쓰시면은요, 월 30만 원, 40만 원대예요. 예. 요즘은 몇천만 원씩 목돈을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리스를 많이 쓰신다는 거죠. 또 아파트도요.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12년 모아서 아파트 당장 살아야 되는데 사시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서울에 있는 6개 구를 제가 랜덤으로 해갖고 시세를 한번 봤어요. 월세가 얼마인가. 그랬더니만 강남 역시 300만 원, 뭐 200만 원이래요. 월세가 강남은. 나머지 구 대부분은 한 100만 원 초반이더라고요. 100만 원 초반.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월세로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데이터가 대충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침대건 정수기건 뭐든 다 렌탈로 월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렌탈 사업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고 심지어 운동을 해도 테니스 라켓도 렌탈로 한대요. 요즘은요.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구독 경제 이런 얘기도 많죠. 공유 경제 이런 구독 경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 조금씩 버는 그 돈도 쪼개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가 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냥 세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도 월세 안 사는데 나는 매달 안 쓰는데 하지만 여러분 핸드폰은 다 있잖아요.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을 여기 지금 저기 사과 회사 거는 한 대 100만 원 넘죠. 예, 사과 핸드폰. 이거 그냥 100만 원 턱 내고 사시는 분 계세요? 다들 그냥 통신사 가갖고 월 10만 원입니다. 3개월 약정 거세요. 하면서 대부분 쓰시잖아요. 이게 바로 리스입니다. 리스. 다들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생활세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우리 저기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S사의 제품도 이게 온라인상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가격이 원래는 출고가 120만 원짜리인데 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월 할부금 만 얼마에 요금 8만 9천 원 해가지고 월 10만 3천 원 내시면 이거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3천 원 내고 쓰시잖아요, 여러분 매달 10만 3천 원 내고 쓰시죠.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죠. 이렇게 어쩌면 이제는요. 아파트 4억짜리 집을 살려면 월세 100만 원 정도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차 2천만 원짜리 사시려면 한 달에 36만 원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 지금 해외여행 못 가지만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셨잖아요. 한 500만 원 정도 들죠. 가족 다 데리고 해외여행 한번 가면. 그거를 1년에 한 번 딱 가서 카드로 12개월 딱 긁고 다 갚아가잖아요. 1년 동안. 그 12개월 갚는 가격이 41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쩌면 앞으로의 제품의 가격은 이제 총 가격이 아니라 매달 얼마라는 개념의 가격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머니 트렌드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월 200만 원을 가지고 집이라든지 집 100만 원, 차 36만 원, 통신비 대략 20만 원, 급여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할부 소비를 해나가서 156만 원에 만약에 끝낸다라면 4만 원이 남으니까 플러스 인생이겠지만 현실은 그 외에 여기 식비가 빠져 있잖아요. 식비가 그렇죠? 제일 중요한 식비가 빠져 있잖아요. 현실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27세는 한 200만 원 내로 살 수가 있어요. 150만 원 언더로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하지만 가면 갈수록 금액이 늘어서요. 49세, 50대 가까워지시면 400만 원은 넘어갑니다. 400만 원 넘어가요. 즉 요것도 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노후 자금이 20억이지만은요.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좀 그나마 살 수 있는 금액은 월 개념은 5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다들 한숨을 갑자기 쉬시네요. 예. 예. 얼마 전에 강의에서 김호수 선생님 그 말씀하셨어요.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그나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개념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게 이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겟을 내가 죽을 때까지 월 500이 나오는 건 잡아놔야 예, 그런 구조를 만들어놔 수입을 만들어놔야 수입 구조를 만들어놔야 내가 두 발 뻗고 평생을 100세의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 타겟팅을 좀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 강의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분 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생의 정석기를 정해놨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학 가야지,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집 사야지, 이 길로 가야 돼. 딴 놈 쳐다보지 마. 요 길로만 가야 돼. 이렇게 살고 있죠. 예, 예, 예. 나는 다른 길로 가고 싶은데, 혹은 다른 길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생각을 좀 창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힌트를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 거기서 제가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사실은 저기 트렌드 코리아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예. 거기서 특히 자본주의 퀴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제가 잘 안 보시는데 크게 밑에다가 좀 적어드렸어요. 돈 밝히면 못 산다? 아닙니다. 돈을 밝히지 않으면 못 쓰게 된다. 돈이 없어서. 예. 돈 밝히자고요. 자본주의 인생에 사는데 돈 20억 필요하다고 밝히자고요. 한 달에 500만 원 필요하다고 밝히자고요. 그리고 그걸 타겟으로 열심히 살아보시자고요. 그리고요. 재무관리, Don't worry BFP. 옛날에 팝송 들어보셨죠? Don't worry BFP. 근데 요즘은 그 돈이 우리나라 돈, 진짜 돈. 돈을 걱정해라.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Don't worry. 돈을 걱정해라. 예. 돈을 걱정해야 BFP 행복해진다. 예. 돈 걱정하시자고요. 대놓고. 예.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동학개미다, 서학개미다, 병정개미다, 잔돈금융이다 해가지고 모든 대학생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하냐면은요. 그 친구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돈벌이는요. 경험이 쌓여야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룰이 만들어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지 이거를 학교에서 배웠다고 돈을 벌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젊은 친구들은 벌써 그거를 체감을 하고 그 작은 돈 갖고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 100만 원, 50만 원 날려도 보고 좀 벌어도 보고 하는 그 경험을 해보는 거죠. 벌써부터. 예. 그리고 경제 트렌드가 어떻게 하면 금융 공부 되게 열심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금융 생활은 이름은 이럴수록 좋다. 그게 자본주의 퀴즈. 그러면 그거는 젊은 애들만 하는 거고 우리는 안 해도 되나? 우리도 앞으로 50년 넘게 살아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100세 인생. 앞으로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도 이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꿈은 월 500 혹은 20억 자산을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목적을 좀, 좀 죄송합니다.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새손나부터 정말 죄송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는 밝은 어떤 타겟을 놓고 한번 현실적인 숫자는 좀 기억하고 넘어가자. 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침없는 피보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기업들만 피보팅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생각의 피보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 구조도 여러 가지로 한번 피보팅을 할 생각의 마음의 유연성을 한번 가져보시자라는 쪽에서 한번 그 힌트를 가져보자는 거고요.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과연 인생에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실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은 첫 단계, 현실 점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그래프 그려서 계산하신 거 있잖아요. 한번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이벤트를 한번 할게요. 제가 계산한 것처럼 계산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공개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제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런 부분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알려주세요.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한테 제가 새해 탁상용 이 카렌다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탁상용 카렌다를 제가 좀 선물로 여러 개 사놨어요.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데이터 절대 오픈 안 하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것도 저희 오픈 안 하겠습니다. 다시 숙제를 하시라고 제가 해드리는 이벤트니까 숙제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거 싸지 않습니다. 5천 원 상당의 거기에 또 운송비까지 줄 테니까 제가 그렇게 기꺼이 드리면서 할 테니까 대신 선착순으로 끊을게요. 제가 있는 수량만큼. 네, 그래서 빨리 주시면은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필요하면 딱 틀리면 돈이 나와요. 지금 당장 내가 20억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돈이 항상 필요한 만큼 나와요. 그래서 딱 그게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월 500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예.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돈을 밝히자. 예. 돈을 밝히시자. 두 번째 자산에 집중하시자. 예. 자산 개념은요. 요 다음 강의 때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얼마씩 계속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 이거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물론 돈이 많이 갖고 계시면 돈 이자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혹은 건물을 갖고 계시면 건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혹은 다른 어떤 게 뭐가 있다라면 시스템이 있다라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자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첫 번째 실행 목표, 현실 점검. 예. 현실 점검 한번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래. 근데 오늘 표정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스럽게 표정이 너무 어두우시네. 돈 얘기를 해가지고 500만 원, 20억 얘기를 했더니만 너무 표정이 어두우시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그 방법은 있을 거고요. 우리 열심히 사시는 우리 또 이게 열심히 또 해외에서까지 접속하셔서 새해 벽두부터 한번 잘 살아보시겠다고 이렇게 저희 아무것도 아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다고 오시는 이 열정, 예, 이거 갖고 충분히 우리 2021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어머나,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어이구, 빨리 끝나겠네. 너무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예,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 모두 행복하소. 감사합니다.